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리콘밸리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황정수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자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인텔과 GM과 같이 대기업을 포함해서 1,300여 개 기업들이 리쇼어링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또 지원책 덕분이겠죠? 네, 팬데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공급망의 위험에 노출되자 미국 기업이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업 생산 기지를 본국으로 다시 옮기는 리쇼어링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의 제조 경쟁력을 되찾기 위한 제조업 지원책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요즘에 사실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면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를 떠올리는데요. 사실 미국은 194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절반을 책임지는 제조 강대국이었습니다. 중국의 2020년 제조업 글로벌 비중인 28%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죠. 하지만 현재 미국이 전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신 미국 내 소비되는 상품의 절반 이상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높은 미국의 생산 비용에 있는데요. 미국의 상품은 유럽보다 평균 20%, 중국보다는 40% 정도 비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생산 비용은 결국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게 만들었고요. 이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공급망 시스템을 원거리가 아닌 단거리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무역 적자를 줄이고 공급망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 있는 미국의 제조업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많은 공장이 가동 중단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이 발생했는데요. 해외 물류비는 증가하고 항만 화물은 적체되는 등 초유의 상황들이 발생했고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에는 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품 수급에도 제동이 걸렸고요. 이에 따라 많은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리쇼어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협회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미국의 크고 작은 기업 약 1,300개사가 전체 사업체 또는 적어도 일부를 미국으로 리쇼어링 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미국의 리쇼어링 기업은 불과 99개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이 활발한데요.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커졌고 코로나19로 중국 내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등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으면서 리쇼어링이 가속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 역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품 가치의 55% 이상이 미국에서 생산될 경우에 미국산으로 인정을 하고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 비중을 점점 올려서 2029년에는 미국산 부품 비중이 75% 이상일 경우에만 미국산 제품으로 보고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텔은 애리조나에 있는 두 개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에 20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GM 역시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기지를 미시간주에 건설합니다. 또한 최근 철강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US 스틸은 3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공장을 해외가 아닌 엘라베마에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제너럴 일렉트릭, 서모피셔 등도 리쇼어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휘토류 강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즈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모터, 풍력 터빈, 방위 산업에 사용되는 연구 자석에 대한 완전한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7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소 부진했던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심을 받는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곳들인지 짚어주시죠. 예,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주가는 미국발 금리 인상 압박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핵심 반도체 소재의 공급 차질 불안에 시달리면서 큰 폭의 주가 조정을 겪었습니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 초 4천선을 웃돌았지만 이달 중순께 3천선까지 내리며 약 25%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요. AMD,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론, TSMC, 퀄컴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연초 대비 10에서 25%씩 빠졌었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위기는 여전하긴 하지만 미국이 3월 25bp의 금리 인상을 결정하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악재가 하나씩 걷히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다가 미국 증권사인 번스타인이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이익이 하반기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을 하면서 눌려있던 반도체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칩 시장의 과잉 공급 문제가 해소되면서 D램 가격이 2분기 또는 3분기 중에 바닥을 칠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58달러에서 94달러로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크게 올렸는데요. 시장에서는 2분기부터 D램과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파운드리, 증설 효과가 발생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되면 IT 제품 생산이 늘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가전제품의 필수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회복될 것이란 논리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과 낸드의 2분기 평균 판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각각 마이너스 1%, 2% 정도 이렇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증권사들 중심으로 D램, 낸드 모두 4에서 5% 정도 오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더불어 최근 메모리 반도체 주가 하락은 러시아 사태 등 악재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황정수였습니다.